아무튼 그래서 아이고 앉아서 하자 일단.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그 아래 표는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었던 거니까 그냥 답 부르면서 깔끔하게 빨리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원기, G2, M1기, M2기 생식세포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누는 이유가 유전적으로 분리되는 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변화가 있는 게 지원기와 G2, M1기와 M2기 생식세포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원기와 M1기, G2기와 M1기는 유전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게 봐도 된다. 그래서 이제 핵상 같은 경우는 지원기 EN, G2, M1기 EN, M2기 N, 생식세포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쭉 해보면 핵상은 EN, EN, NN이 될 거고, DNA 상대량은 2421이 될 거고, 유전자 DNA량은 지원기 세포는 홀수와 짝수가 공존한다 했죠. 그래서 홀짝 둘 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2, M1기는 짝수만, M2기도 짝수만, 생식세포는 홀수만이 되는 거고요. 성염색체수, 이건 이제 사실 앞에 있는 핵상이랑 거의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원기 성염색체수 2개겠죠. XX가 됐든 XY가 됐든 2개일 거고요. 그럼 G2, M1기도 2개, M2기 1개, 생식세포도 1개. 그래서 그냥 2, 2, 1, 1 이렇게 가는 거고요. 대립유전자 유무는 이것도 핵상이랑 같은 얘기지. 핵상이 EN, EN, NN이었으니까 대립유전자 유무는 유유, 무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먼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지금 이 문제 설명하는데 필요해서 먼저 정리를 잠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명하고 퍼넥 그리기는 이따가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한 그게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이 지금 요게 지원기 세포고요. 얘가 G2 M1기 세포예요. 얘가 M2기 세포고요. 얘가 생식세포예요. 얘가 생식세포야. 어떻게 알아요면 안 되는 게, 이미 제가 여러분들이 이 그림 나올 거고 그대로 나올 거니까 얘네들 그림 보고 저거인 거 알아야 돼요 라고 제가 지난주에 엄청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얘네들이 얘가 지원기, 얘가 G2, M1기, 얘가 M2기, 얘가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라고 문제 아예 적혀 있으니까 라는 걸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 우선적으로 할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순서를 좀 따져보면요. 제일 먼저 할게, 일단 요거부터 따지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요거 찾기가 먼저 되어야 여기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찾아볼 건데, 이걸 찾는 방법이 그 우리 얘기했던 홀짝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표를 보면요. 그러니까 기억은 먼저 봤을 때 2, 0, 0, 2니까 얘는 일단 짝수만 다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홀짝이 공존한다 였고, 얘는 짝수만 있고 얘도 짝수만 있고니까 기억이 이 셋 중에 누군지 확신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기억이 누군지부터 찾는 게 아닐 거고, 그럼 내려와봐. 근데 내려오면 니은도 되게 굵직한 힌트가 있어요. 그게 4 이거고요. 디귿한테는 뭐가 있냐면 2, 0, 1, 1 이 있죠. 그럼 디귿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라지 A 2개인데 스몰 a는 없어. 근데 라지 B 1개, 스몰 B 1개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거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야? 뭐 했대? 어? 그치, 지진이겠지. 응. 어디? 전부. 아무튼 자, 그래서 괜찮아요. 뭐 일단 여기 지진 난 거 아니니까 우리는 해야죠. 그렇죠? 우린 대피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거 미리 안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 성적에 지진이 난다고. 그러니까 일단 합시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지금 홀수 짝수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표 보고 홀수 짝수 섞여 있어. 그럼 그냥 이게 1이다 하면서 문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유의 문제를 풀 때 항상 해야 될 첫 단계가 이거예요. 지원기가 누군지 찾는 것. 지원기가 누군지는 되게 금방 찾아진다고. 홀수와 짝수가 섞여 있으면 무조건 그게 지원기니까.
그래서 1번 얘가 뭐야? 디귿이 1번 세포구나. 이 지원기 세포구나. 일단 이걸 매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홀수작 섞여 있다. 이용해서. 근데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지원기 세포인 얘가 가진 유전자, 그러니까 요 생세포 분야를 가진 요 과정을 가진 이 개체의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란 뜻이 되겠죠. 자, 왜냐면 지원기 세포는 복제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분열은? 안 했어요. 지원기 세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원래 내 몸에 있는 일반적인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가공도 안 돼 있는 기본적인 내 몸의 세포야. 그러니까 얘가 가진 유전자가 곧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유전자인 겁니다. 복제를 하거나 분열을 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갖고 있는 유전자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 딱 그 상태가 지원기 세포의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지원기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라지 A 2개, 스몰 A 0개, 라지 B 1개, 스몰 B 1개 이 그대로가 내가 가진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가진 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지원기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원기부터 먼저 찾아지는 문제는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기 못 찾게 되어 있고 이러진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최우선적으로 할 게 이렇게 홀수작수 섞여 있는 거 찾아서 지원기 찾는 거다. 왜? 지원기를 찾으면 목까지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개체의 유전자형이 확신이 되니까.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이 중에 한두 개 물음표 쳐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물음표를 쳐놓는다고 한들 그래도 이게 지원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죠. 홀싹 섞여 있는 건 여전하니까. 만약에 여긴 1이었는데 아이고 이게 물음표였다고 한들 그래도 이건 우리는 지원기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도 홀수작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 홀수짝수 저 숫자 배열을 외우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디귿 요게 홀수짝 섞여 있어서 지원기인 거 찾았고. 그 다음에 니은은 4가 있어요. 유전자 개수가 4가 나오면 뭐라고? 네, 쥐투기 세포라고 했었죠. 숫자 4는 쥐투기만 가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왜? 어떤 특정 유전자가 4개이려면 복제는 했지만 분열은 안 했어야 4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전자가 4개이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어떤 세포가 가진 이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염색 분체 2개니까 복제한 거 맞잖아. 그리고 지금 상독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쥐투기일 수밖에 없는 거지. 분열은 안 했고 복제는 했고. 알겠음? 일단 앞에 게 제대로 외워져 있어야 그러니까 좀 그쵸? 깔끔하게 알아들을 텐데 그래도 뭐 알아듣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래서 얘가 쥐투기인 걸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A는 그래서 0이 될 겁니다. 왜? 1 복제한 게 2잖아. 얘가 2011이니까 402겠죠. 얘가 물음표지만 얘를 채우려고 하면 2라고 우린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냐고. 그래서 얘는 숫자 4를 가진다. 얘는 홀수와 짝수가 섞여 나온다.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진짜 문제 이렇게 많이 풀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정말 많고요. 이런 거 정말 많이 풀 거예요. 다음. 그럼 기억이 자연스럽게 3이 된단 말이죠. 그쵸? 왜냐면 기억에서 디귿은 1에서 3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3인 얘는 2, 0, 0,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 짝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원래. 그럼 우린 이걸 토대로 어떻게 하는 거냐? 4와 5를 알아내 줄 수 있겠지. 왜? 3을
분열시킨 게 4인데 지금 여긴 감수 2분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이 지금 2, 0, 0이잖아? 그러면 3이 분열해서 만들어진 4는 1, 0, 0, 1입니다. 그냥 3을 분열시키면 돼요. 저렇게. 3에 있는 2만 다 1로 바꿔주면 그게 얘가 만든 딸세포가 되는 거지. 이게 감수 2분열입니다. 이게. 감수 2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짝수였던 숫자가 홀수로 바뀌는, 그러니까 염색 분체 2개짜리 염색체가 염색 분체 하나짜리 염색체로 바뀌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이게 감수 2분열이잖아. 그리고 5는, 자, 얘가 4022였는데 얘가 200이면 얘는 2020인 거잖아. 그래야 이 둘이 얘가 분리돼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건데, 얘가 200이면 얘가 나머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2020이잖아. 그거 분리해서 만든 거니까 세울 수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 세포 분열 쪽에 있는 자료 해석 중에서 기초 파트긴 한데, 아니지, 기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용의 기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선생님, 디귿에서도 짝수가 있으면 짝수밖에 없으면 기억하고 디귿하고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못 나누겠죠?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단서가 추가로 필요할 텐데, 지금 이 문제는 일단 그럴 수가 없는 문제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다음 주에도 그렇고 다다음 주에도 그렇고 이걸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자료 해석하는 걸 익숙해지게 만들긴 할 건데, 방금 질문한 거를 좀 대답을 해보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얘가 짝콜이 다 안 날려줬다. 그러니까 얘가 짝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다 이렇게 뚫어버렸어. 물음표로. 그러면 얘가 지원기인 걸 우리가 먼저 알아내고 시작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래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얘가 G투기, 그쵸? 2번 G투기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G투기이기 때문에 얘가 4면 얘는 0이고요. 얘가 2니까 얘는 2예요. 그러면 디귿이 지원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디귿이 지원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억은 지원기가 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뭐야? 지원기 세포를 복제한 게 G투기인 건데. 그러니까 기억이랑 디귿 중에 누굴 복제해야 니은이 되냐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기억은 복제해서 니은이 될 수 없는 거잖아. 얘가 지금 스몰비가 2개였는데 복제하면 스몰비가 4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지금 4가 적혀 있는 게 아니니까 얘를 복제해서 얘가 될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찾는 단서에 되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 흐름 안에 있는 거긴 합니다. 홀짝이랑 숫자 4 찾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심화되면은 이런 걸 따져가면서 하면서 대립유전자 유무 요거까지 같이 판단하면서 가는 것까지가 이제 추가되는 형태가 될 텐데, 일단 그거는 막 그렇게 저게 추가된다고 엄청 어려워지고 그런 건 아닌데 엄청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져요. 대립유무를 같이 따지면서 풀게 되면. 특히나 이제 오늘 이따 정리할 상염색체, 성염색체까지 들어가게 되면 얘기는 더 많이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뒤에 돌연변이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참고로 돌연변이가 들어가면 진짜 이야기가 존나게 복잡해져요. 왜냐면 생식세포가 짝수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자료 해석을 연습하는 건 일단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완자에 있는 요거랑 좀 비슷한 그 표 해석하는 이런 형태로 유전자들 나열되어 있는 문제가 완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문제는 수특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난이도 낮은 것들, 한 수특 2점짜리 정도에 있는 것들은 자료 해석은 아마 다 가능할걸. 기억, 니은, 디귿 풀어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푸냐 아니냐는 몰라도.
아무튼 그건 차차 하고 지금 여기 자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 안 된 점은 없죠? 넘어가서 퍼넷 그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퍼넷 하나하나를 차분히 그리면서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오늘 우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 이제 지울게. 나 아직 표 완성도 안 해놨는데 시험제. 사진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겠지 뭐.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번에 넘어가기 전에 요거 마지막으로 그래도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정리할게. 방금 요거 해석하는 거 본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 이거 표 되게 강조하고 옆에 그림 그리면서 그래갖고 홀수 짝수 이거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되게 강조했잖아. 강조한 이유를 보여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유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연습시키려고 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자, 퍼넷은 자, 앞쪽 퍼넷은 쉬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있는 문제부터, 그러니까 제시되는 P와 Q에 대해서 퍼넷 사각형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그 다음부터 제시가 왜 I죠? 재밌네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시가 될 걸 알아서 네, 죄송합니다.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결정되는 형질을 가에 대하여 P는 라지 A 스몰 A, Q는 라지 A 스몰 A 유전자형을 가질 때, 이건 그냥 뭐야? 첫 번째 1번 문제의 퍼넷 사각형은 정말 쉽죠? 야, 내가 가로를 P로 했냐? 세로를 P로 했냐? 세로가 P네요. 네, P, Q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퍼넷 사각형은 그냥 P가 라지 A를 물려주거나 스몰 A를 물려주거나 Q가 라지 A를 물려주거나 스몰 A를 물려주거나 해서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게 그냥 1번의 답이죠. 그래서 1-1, 1-2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고요. 그 다음에 1-1은 가에 대하여 P는 라지 A 스몰 A, Q는 라지 A, 라지 A 유전자형. 자, 이 퍼넷 사각형은 그냥 이렇게 그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이걸 이제 맞았다고 했지만 체크해 놓으신 분, 내가 해놓은 분들은 보면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거는 구분되는 경우였어요? 구분되지 않는 경우였어요?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총 경우의 수가 2인, 그러니까 2칸짜리 퍼넷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1 퍼넷 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치? 애초에 이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단순하게 그려야 문제를 풀면서 헷갈릴 일이 줄어들어요.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할 게 되게 많거든. 표현형의 가짓수가 몇 가지니, 뭐 어떤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몇 %니, 뭐 몇 분의 몇이니, 뭐 이런 걸 계산하거나 구하거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퍼넷 사각형 그려놓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요거를 굳이 이제 4칸짜리 퍼넷 사각형으로 해놓으면 그냥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정보가 조금 늘어나는 게 돼버리니까, 저는 그냥 보면서 하면 되는데요 이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뭐 니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다 그러면야 상관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아예 이렇게 필요 없는 정보는 빼고 중복되는 건 빼고 하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 이번에 보면 대립 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 나와 대립 유전자 라지 D와 스몰 D에 결정되는 형질 다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존재하는 나와 다에 대하여 P는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 스몰 D, Q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거겠죠.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존재하는 이겁니다.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많이 보면서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존재하는 이라는 문구를 보거나 혹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이라는 문구를 보면 독립유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진행해주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독립이냐 연관이냐는 그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되게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퍼넷 사각형과 뒤에 퍼넷 사각형이 되게 많이 다를 거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아닌지, 같은 염색체에 있는지, 아니면 이런 문구가 없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독립으로 풀면 되고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적혀 있으면 연관으로 풀면 되고요. 같은인지 다른인지 안 적혀 있으면 둘 다 해봐야 됩니다. 독립이라고도 생각하고 연관이라고도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자, P가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했고요. Q가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데 독립인 상태잖아.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리세포는 독립이란 뜻이 무슨 뜻? 얘가 라지 B를 줄 때 라지 D를 줘도 된다. 근데 라지 B를 줄 때 스몰 D를 줘도 된다. 이게 독립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스몰 B, 라지 D, 스몰 B, 스몰 D 순서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냥 이 순서로 적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Q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독립이기 때문에 똑같이 라지 B, 라지 D, 라지 B,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스몰 B, 스몰 D 이런 식으로. 참고로 앞으로 시험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뭐야? 16칸짜리 4 곱하기 4 폰의 사각형이잖아요. 16칸짜리 폰의 사각형은 저 괄호 안에 여긴 안 채워도 맞게 해드릴게요. 요것만 맞으면 됩니다. 여기만 맞으면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요거 채우는 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쪽지 시험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거는 이제 그 표현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적어놨잖아요. 실제 형질이 뭐고 이런 걸 안 적어놨잖아. 근데 우리가 나중에 풀게 될 문제는 형질이 뭐고 표현형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칸 안에다가 표현형을 적는 형태로라도 채우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어떻게 채우는 거냐면 우열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때 이렇게 둘이면 이렇게 둘 다 우성이 표현될 거고, 여기도 둘 다 우성이 표현될 거고, 여기도 둘 다 우성이 표현될 거고, 여기도 둘 다 우성이 표현될 거고,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를 하는 거지. 얘도 둘 다 우성, 둘 다 우성, 둘 다 우성. 뭐 이런 데는 스몰 b, 라지 d 이런 식으로. 앞에 거는 열성이, 뒤에 거는 우성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표현형만이라도 적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뭐 아무튼 지금 시험 볼 때는 여기 안 채워놔도, 여기 쪽지 시험 볼 때는 안 채워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는 저렇게 해놓고 칸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2-1은 B가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고요. Q가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8칸짜리 편의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P 같은 경우는 라지 B, 라지 D,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스몰 B, 스몰 D가 다 가능할 테지만 Q는 라지 B 스몰 D와 스몰 B 스몰 D 두 가지밖에 없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같은 경우의 수는 굳이 안 해줘도 되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 채우는 건 뭐 귀찮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채우는 건 노가다니까 뭐 이렇게 만나서 보고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되는 거고 2-1번이 저렇게 되는 거고. 자, 됐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볼 건데 3번부터가 진또배기긴 하죠. 자, 그럼 3번은 보면요. 얘가 라지 E하고 스몰 A에 결정되는 라하고 라지 F하고 스몰 F에 결정되는 마가 있는데 라와 마가 같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같은 염색체에 있다는 뜻이지. 연관이라는 뜻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번엔 연관 유전인데 그 연관군이 자 3-1번의 조건이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인 개체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래 두 가지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라고 하는 개체는 첫 번째 라지 E와 스몰 F, 아니 라지 F가 연관이 이렇게 같은 염색체에 들어있으면 얘 상동에는 스몰 E, 스몰 F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또 다른 경우의 수는 라지 E가 스몰 F랑 같이 들어있고 스몰 E가 라지 F랑 같이 들어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3번의 케이스 안에서 첫 번째 P와 Q가 모두 1의 연관군을 가질 때, 그러니까 지금 P하고 Q라고 하는 두 명의 개체가 있는데 그 두 개체가 모두 요런 염색체 연관군을 가지고 있을 때란 얘기란 말이지. 근데 얘는 생식세포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염색체 집어넣은 생식세포와 이염색체 집어넣은 생식세포,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라지 E, 라지 F의 생식세포와 스몰 E, 스몰 F의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는 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반대쪽인 Q도 똑같이 1번의 경우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얘도 라지 F와 스몰 E, 스몰 F만 할 수 있는 거지, 생식세포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라고? 염색체 기준으로 생식세포를 만들고 염색체 기준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라고. 형질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 맞는데, 근데 결국은 유전자가 움직이는 건 염색체 타고 움직이는 거니까 꼭 저렇게 염색체 기준으로 어떤 염색체가 어디 갈 건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염색체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이 염색체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라지 E가 갈 땐 라지 F가 무조건 쫓아다녀야 되는 거고, 스몰 E가 갈 땐 스몰 F가 무조건 쫓아다녀야 되는 거고. 알겠냐고. 선생님, 생식세포에 뭐 라지, 스몰이 이런 게 생식세포에 들어있을 수는 없어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식세포엔 대립 유전자가 없어야 돼요. 라지, 스몰이는 이미 이 둘끼리 서로 대립 유전자입니다. 이런 게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선생님, 라지 이렇게 들어있는 건요? 이것도 안 돼요. 네, 안 돼.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는 한 개만 갖는 겁니다. 무조건. 생식세포가. 그래서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면 되니까 뭐 이건 라지 F, 뭐 라지 스몰 E, 라지 F, 스몰 F, 라지 스몰 E, 라지 F, 스몰 F, 스몰 E, 스몰 F 이렇게 채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물어본 건 이제 2번과 2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 요쪽인데 P도 이거, Q도 이거, 이런 문제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P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요염색체 집어넣어서 라지 E, 스몰 F가 되거나 이염색체 집어넣어서 스몰 E, 라지 F. 이렇게 두 가지 끝. 그치? 그럼 그건 Q도 마찬가지잖아. Q도 2번 똑같은 연관군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라지 E, 스몰 F 집어넣거나 스몰 E, 라지 F 집어넣거나라고. 이거 칸 채우면 되는 거죠. 뭐 라지 E, 스몰 F,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스몰 E, 라지 F, 라지 F. 이렇게. 이해되죠? 됨? 뭐, 네, 일단 다 된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이 P는 1인데 Q는 1에. 그럼 이제 각각 나눠서 P는 1인데면 P가 만들 수 있는 건 P가 이거니까 P는 요염색체를 집어넣은 라지 F의 생식세포를 만들거나 요염색체를 들어간 스몰 E, 스몰 F 이렇게 만들어낼 거고요. Q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Q는 왼쪽 염색체 집어넣은 라지 E, 스몰 F 혹은 오른쪽 염색체 집어넣은 스몰 E, 라지 F 이렇게 될 거고, 칸 채우기 하면 되는 거잖아. 됐냐고?
그리고 그 밑에 문제 3-2번 문제는 어디까지나 3번 조건 안에 귀속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라마 이 두 개의 연관된 염색체, 그러니까 연관된 유전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지워도 되는 거겠지? 자, 방금 얘기한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냐? 자, 3-2번에 주어진 P가 라지 E, 스몰 E, 라지 F, 라지 F고요. Q가 라지 E, 라지 E, 라지 F, 스몰 F인데 3번 문제 조건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뜻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선생님, 연관문이 저렇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가 어차피 경우의 수가 저거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얘가 라지 F, 라지 F라서 여기에 라지 F, 라지 F 넣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어. 중요한 건 연관되어 있던 사실이 유지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둘의 판의 사각형이니까 4칸짜리 판의 사각형 라지 라지 F와 스몰이 라지 F, 라지 라지 F와 라지 스몰 F 해서 채우면 되는 거죠. 알겠음?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사실 지금 이 조건 안에선 연관이든 독립이든 어차피 같은 판의 사각형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 퍼넷을 완성하라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사이에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긴 하는데 뭐 그걸 내가 여기서 물어볼 방식이 딱히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물어보게 되겠지. 되냐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그 유전 같은 경우는 최종 난이도의 문제들은 그냥 오래 걸려서 풀면 돼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오래 걸려서 풀면 돼. 아, 저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씩 걸리면 어떡해요? 그냥 틀리세요. 틀려도 1등급, 2등급 나와. 어차피 수능에서 그 10분씩 걸리는 그런 문제들은 틀려도 10분 막 그렇게 나오니까 상관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릴 거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될 게 뭐냐면 보고 퍼넷을 그리지 않아도 몇 칸짜리 퍼넷인지는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거든.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를 지우는 걸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풀어본 거에서 1-1번 문제 있잖아요. 가에 대해서 P는 라지 A 스몰 A, Q는 라지 A 유전자형을 가질 때 이걸 보고 우린 얘가 2칸짜리 퍼넷 사각형이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2-1번 나와 다에 대해서 P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Q는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유전자형을 가질 때 이걸 보고 우린 이게 8칸짜리 퍼넷 사각형이라는 게 빨리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문제 푸는 과정을 하나라도 더 생략하고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린 유전 진도 나가는 입장에서 벌써부터 그렇게 막 생략하고 그런 영역까지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퍼넷 그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 안 적어도 되는 걸 굳이 적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안 해야 될 짓 중에 하나라는 것도 이 기억을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정확하게는 22분이 남았는데 22분으로 사람의 유전 충분히 끝냅니다. 왜냐면 사람의 유전은 개념이 굉장히 짧고 문제풀이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사람의 유전의 문제풀이에 대한 건 다음 주에 하면 될 테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의 문제풀이를 오늘 연습했다시피
사람이 이제 오늘 개념 정리하고 다음 주에 뭐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사람의 유전이라는 주제는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가계도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가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계도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는 할 게 없어요. 저기 정신 좀 차려봐. 여긴 부부고 여긴 자식입니다. 이런 거 설명하고 있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가계도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정신 차려. 사람의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그래서 그런 형질이 그리고 대립 유전자들이 어떻게 유전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구분 기준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5가지가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여기 2가지, 여기 3가지가 있어서 조합하면 6가지가 되겠죠. 6종류가 존재하겠지. 그럼 여기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염색체를 기준으로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구분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건 되게 간단한 얘기니까 빨리 끝내버려 보면, 자, 상염색체 유전은 말 그대로 우리 그 46개의 염색체, 즉 23쌍의,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이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이 염색체들 중에 44개, 즉 22쌍의 성별과 상관없는 염색체가 상염색체가 되는 거죠. 걔네들은 핵형 분석하면서 크기 순으로 나열해놓고 번호 매기는 거였어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번호 매겨놓은 그 상염색체 유전이다 보니까, 이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은 뭐냐?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명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게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그래서 저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밑에 성염색체 유전, 여러분들의 골치를 아프게 만드는 첫 번째 이제 변형이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정리했던 이런 문제풀이 방법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처음으로 변형하게 되는 게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 들어가면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염색체만으로 문제를 내면 그게 최소한의 응용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거기다 성염색체를 섞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고, 뒤에 가서 그걸 돌연변이를 섞으면 문제가 약간 미쳐버립니다, 그냥. 아무튼 성염색체는 이제 뭐냐면 성별의 영향을 일단 받겠죠. 이름부터가 성염색체니까. 왜? 저 성염색체는 뭐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남은 그 한 쌍, 그러니까 2개, 이게 뭔데? 여자는 XX, 남자는 XY로 갖게 되는 요거잖아. 근데 왜 쟤는 성별의 영향을 받는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인데 왜 되게 중요하냐? 왜냐면 XX 여성의 경우에는 성염색체 유전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아까 오늘 풀어본 거 짝소홀수 이용하는 걸로 가볼게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게, 분명히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사람 1 뭐 이렇게 해놓고, 얘는 사람 2 이렇게 해놓고, 별로 다른 2사람의 세포를 갖다 놨다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뭐 지원기 세포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고 하는데, 근데 얘 성별에 받지 않고 얘 성별 영향이 있다, 이게 뜻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 얘는 20, 11 아까 봤던 거니까 너무나 지원기 세포죠. 홀짝수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딴 게 가능해집니다. 이거 홀수만 있죠? 그래도 지원기 세포인 거 아셔야 돼요. 이거 대립 유전자죠. 대립 유전자 있으면 핵상이 2N이야, N이야.
핵상 2n이죠. 핵상 2n인 세포는 지원기 세포와 쥐투기 세포가 있거든요. 쥐투기 세포는 뭐만 있어요? 짝수만 있어요. 쥐투기일 수 없지. 핵상 2n인데 쥐투기일 수 없어서 지원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틀게 되기 때문에 성염색체가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지금 성염색체 유전인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찾으라고 배우는 겁니다. 얘가 성염색체 유전인 이유가 여기 지금 대미준사상이 없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사람 이가 남자고 얘가 X, 라지, Y 이런 식으로 성염색체상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 Y에는 요 A에 대한 게 들어있지 않아. 이런 개념. 사람 일 같은 경우는 그럼 여자겠지. X, 라지 A, X, 라지 A. X염색체가 두 개인데 둘 다 라지 A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배워본 게 요렇게 변한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해준 거고, 결국 우리의 이 성염색체의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핵심은 이 적용은 오늘 만약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면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다음 주에 어차피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성염색체를 섞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이 성염색체 유전은 여자의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게 된다고. 왜? 사실상의 상동이 원래 있으니까. 근데 남자한테선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존재한다고. 언젠데? 핵상이 2n인데도 대립이 없다고. 핵상이 2n이면 원래 우리가 대립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게 가능해지는 게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단서예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핵상이 2n인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대립이 없는 모든 건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거잖아. 핵상이 2n이면 무조건 대립이 있어야 돼. 왜? 핵상이 2n이면 상동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치? 2n은 상동이 있어서 2n 부르는 거지. 근데 상동이 있으면 대립이 있는 거잖아. 근데 2n인데 대립이 없어. 정상이야? 아니지. 딱 그게 정상일 수 있는 게 X염색체 유전이면서 지금 이놈이 남자인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써먹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상 2n일 때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겠지, 이건. 핵상 2n일 때도 2n일 때 여자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때랑 똑같이 그냥 대립이 있어. 실제로 그냥. 끝이야.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여자의 염색체 혹은 유전자를 분석하는 거는 상염색체, 성염색체의 구분을 못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구분할 필요 없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구별이 되겠죠.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이. 대신에 남자 쪽을 분석하게 될 경우 누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 뭐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다음 주 얘기니까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 지나가고요. 원래는 용어도 좀 있어. 뭐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X염색체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하고요. Y염색체 유전을 한성 유전이라고 해요. 왜냐면 Y염색체는 한 성별만 가지고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반성 유전은 왜냐면 뭐 성별이 다르면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반성 유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 일단 저 염색체에 대한 구분은 끝났는데, 얘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중요한 거면, 뒤에 이쪽은 이론부터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지만 다음 주에 사실 할 얘기가 얘는 진짜 많으니까 일단 빨리 해봅시다. 이론부터 적고 갈게요. 일단 이제 우린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뉘게 되냐면, 상염색체면서 단일인자인 게 있고요. 상염색체면서 다인자인 게 있는 거고, 성염색체면서 단일인자 있는 게 있는 거고, 성염색체면서 다인자인 게 있는 겁니다. 참고로 다인자는 상염색체, 성염색체 섞이는 것도 가능해요. 왜 그런 건지 좀 이따 얘기해보고. 일단 단일인자 유전은
이거 이름부터가 먼저 정리를 해보면 얘네들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몇 쌍이냐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생소한 표현인 게 기본적으로 우리 계속 여태까지 하는 건 형질 하나 결정하는데 대립 유전자 몇 개 필요했어? 2개. 그러니까 한 쌍이 형질 하나씩 결정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하던 걸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걸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그럼 단일인자 유전은 깊게 설명하기 좀 애매하고 다인자 유전 쪽을 먼저 깊게 설명할 텐데,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그대로 다 적용시키면 돼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인자 유전은 2쌍 이상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게 다인자 유전이에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일단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시간이 없어서 되게 급하네요. 자,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인자 유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보면 키, 몸무게, 피부색, 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다인자 유전에 들어가요. 방금 얘기한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키, 몸무게, 피부색, 지능 얘네 다 뭐야? 유전은 유전인데. 부모님 쪽에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형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자, 세상의 인종이 우리가 인종을 딱 나눠보면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일단 크게 나누면 나누겠지만, 근데 진짜 그렇게만 나뉘고 끝나나? 흑인이라고 진짜 다 똑같나요? 아니잖아. 백인이라고 진짜 다 똑같이 그냥 하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피부색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뉘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 피부색이 같았다고 나이 들어서 피부색도 진짜 같은가요? 아니야. 밖에 싸돌아다니거나 운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까말 거고, 그치? 일부러 태닝을 해서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집에서 잘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털 타서 하얗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몸무게도 기본적으로 몸무게라고 하는 게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실제로 많이 하는 게 뭐야? 살 빼고 살 찌우고 많이 하잖아.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형질이 다양하다는 특징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특징이니까, 우린 유전은 그런 특징에 집중하는 게 아니니까 유전자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2쌍짜리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한 것만 할 건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 다인자 유전은 확통이 극단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확통에 대한 지식이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이것저것 많이 쓸 거야. 그래봤자 뭐 어떤 개념적인 지식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계산할 때 그냥 확통 계산으로 해버리면 편한 게 많아서 그래요. 안 그러면 일일이 해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을 걸리게 만들어서. 아무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적었어. 근데 지난번에 적었던 얘랑은 확실히 다른 게, 이거는 얘는 완두콩 모양을 결정하고 얘는 완두콩 색깔을 결정하고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애들을 그냥 한 군데 뭉쳐서 적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일단 저 둘은 다른 형질을 결정해요. 근데 이 다인자 유전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적은 이 4개가 전부 한 형질에 대한 유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뭘로 할까요? 키?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좀 조심하고 싶지만 그냥 합시다. 피부색. 얘가 제일 뚜렷하니까. 여기서 다인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얘가 제일 뚜렷하니까 무섭긴 하네요. 아무튼 누가 보겠어. 아무튼 보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것도 얘 둘이 대립 유전자고 얘 둘이 대립 유전자예요. 실제로 이건 구분이 되거든. 왜 구분이 되냐면 서로 다른 상동염 색체에 들어있을 테니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7번 뭐 이런 데 들어있다고 하면 얘는 뭐 11번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거나, 둘 다 7번에 들어있긴 있는데 A는 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B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 분명히 알파벳별로 구분은 되거든.
근데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 뭐냐? 얘네들이 다 똑같이 피부색에 대한 유전자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 라지 A와 라지 B가 그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 형질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라지 A, 라지 B 이런 우성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얀 피부라고 합시다.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이런 열성 쪽을 검은 피부라고 합시다. 백검 이상하죠? 흑.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 하얀 피부 유전자 2개, 검은 피부 유전자가 2개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황인이 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유전이야? 그치? 이거 오열의 법칙 아니지? 중간 유전입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중간 유전이에요. 즉 우성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문자 소문자로 표시만 바꿔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중요한 게 대문자끼리 무조건 내용이 같고 소문자끼리 무조건 내용이 같아.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냐면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와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가 전부 같은 표현형이 나오게 됩니다. 대문자 2개짜리 표현형. 근데 저 셋은 유전자형으로는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 얘는 동형접합, 동형접합이고 얘는 동형접합, 동형접합인데 얘는 이형접합, 이형접합이거든.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선 구분이 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같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을 하다 보면은 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유전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고 확통 막 이것저것 계산할 거니까. 근데 제일 단순한 거 접근만 해보면 자 이게 4개짜리니까 2쌍짜리니까 2쌍짜리로만 해볼게요. 대부분의 문제는 6쌍짜리로 나오긴 합니다만 이왕 하는 거 6쌍짜리로 합시다.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세 쌍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다인자 유전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게 형질의 분포표가 되는 겁니다. 형질의 분포 그래프가 이런 식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가 요 6개의 알파벳 중에서 그러니까 유전자 중에서 3개가 대문자인 경우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0개가 대문자 여기가 6개가 대문자 이런 케이스가 되겠고 여기가 1개가 대문자 여기가 2개가 대문자 여기가 4개가 대문자 여기가 5개가 대문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실제로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얘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만이 대문자 연계가 되니까 실제로 개체수가 적고 확률도 낮아요. 경우의 수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대문자 한 개인 경우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그리고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 늘어나고요. 이 3개일 때가 경우의 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4개일 때 경우의 수는 2개일 때랑 같고요. 5개일 때 경우의 수는 4개랑 같고요. 6개일 때 경우의 수는 0개랑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확률은 64분의 1, 64분의 6, 64분의 10, 여기 64분의 10, 64분의 6, 64분의 1이고 여기 64분의 15가 돼요. 맞나? 15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30이요? 32분의 15인가 보다 가운데가 그러면. 네.
얘가 기억 안 나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아무튼 그런 식이 됩니다. 이거는 너네들이 계산해서 하면 되잖아. 얘들은 맞을 거야. 얘들은 맞을 거라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해보면 그 확통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이나 어떤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다인자유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건 다음 주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다시 짚어보면, 자, 다인자유전은 형질이 다양해. 지금 여기서만 봤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표현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형이 다양해, 형질이 다양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특징적인 거니까 이번 주에 외우고 다음 주 이런 데서부터 그냥 문제 푸는 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분명히 알파벳을 구분은 해줘야 돼요. 이 대립유전자와 이 대립유전자는 구분해야 되는 대립유전자입니다. 왜?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거나 다른 자리에 있거나 이런 게 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는 유전자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근데 그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 우리가 그걸 형질이라고 하잖아요. 형질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대문자, 소문자, 이게 대문자끼리 내용이 같고 소문자끼리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최종적으로 중간 유전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표현형은 그냥 대문자가 몇 개인지만 가지고 세주면 돼요. 대문자가 0개면 이거 기준, 여기 적어놓은 거 기준으로 해보면 대문자가 0개면 가장 까말 거고, 대문자가 1개면 조금 덜 까말 거고, 대문자가 2개면 황인, 그 다음에 대문자가 3개면 약간 덜 하얄 거고, 대문자가 4개면 가장 하얄 거고, 이런 개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사실 다인자유전은 이렇게 짧게 얘기할 것도 아니라서. 아이고. 앞에가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가지고.